엄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아빠는 왜 맨날 괜찮다고만 할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있죠. 우리는 부모님에게 늘 기대잖아요. 뭔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 네, 그렇죠.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게 되죠. 근데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어른 마음 해부학의 글, 내 엄마가 그리운 엄마, 아빠가 필요한 아빠는요, 바로 그 부모님도 사실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처럼 사랑받고 싶어 하고 또 때로는 서투르고 실수하면서 배우는 중이라는 거죠. 네. 이 글이 바로 그 지점을 뭐랄까 심리학적으로 또 발달 단계 관점에서 보면서 가족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좀 기다려주는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냥 딱 완성된 어른이 아니라 우리랑 같이 계속 자란다는 거네요. 네, 함께 자라나는 거죠. 첫 번째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부모님 역시 사랑받고 싶은 존재라는 거. 그 애덤 스미스가 인간 본성 얘기하면서 러버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했다는데 아, 네네. 이게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칭찬 한마디 들으면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랬던 마음, 부모님한테도 그게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자녀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랑 좀 거리를 둘 때, 네. 그때 부모님은 속으로 큰 상실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감정이 꼭 지금 자녀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부모님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온 걸 수도 있다. 네. 자신이 그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어떤 인정, 지지,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론 강해 보여도 속으론 따뜻한 말, 인정, 이걸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와, 그 얘기 들으니까 부모님 행동들이 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완벽한 부모는 없다. 이걸 받아들이는 용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 언급하면서 좋은 부모 컴플렉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자녀한테 미움받을까 봐 싫은 소리 못하는 거. 그거보다 차라리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솔직한 게 진짜 관계를 만든다. 이런 맥락이죠. 네,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막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날선 말을 할 때. 듣기만 해도 아픈데요? 그렇죠. 부모는 상처받고 막 방어적으로 되기 쉽죠. 근데 그 말의 진짜 속뜻은 어쩌면 왜 내 마음을 몰라줘요? 이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표현은 거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군요. 네. 관계라는 게 원래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그 겉으로 드러난 비난 너머의 감정을 읽으려는 노력인 거죠. 그걸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부모님도 우리처럼 계속 성장한다. 이 관점도 되게 신선했어요. 레빈슨이나 에릭슨 같은 발달 심리학자들 이론을 가져와서 설명하는데 네. 특히 중년기의 부모님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부모인가 이걸 다시 고민하면서 정체성을 재조정하는 시기를 겪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에릭슨의 생산성 대 침체 개념이 부모 역할을 잘 설명해줘요. 단순히 애를 키우는 걸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뭔가 기여하고 있다, 이런 생산성을 느낄 때 심리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아, 내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요? 네. 반대로 역할이 줄거나 의미를 못 찾으면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결국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뭐랄까 매일 새로운 숙제 앞에선 학생 같다고 할까요? 계속 연습하는 거죠. 영화 I am Sam 얘기도 나왔었죠. 지적장애 아빠, 샘. 완벽한 조건은 아니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잖아요. 그렇죠. 그 진실한 마음.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이 대사가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 조건보다는 사랑하려는 마음, 그 용기, 이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네. 그 영화처럼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자기 과거랑 마주하기도 해요. 자녀 모습에서 자기가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상처나 기쁨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거죠. 아, 자녀의 반항에서 내 옛날 모습이 보이고 눈물 속에서 내 감정을 다시 느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또 미래의 자녀를 격려하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게 그래서 말하는 서로를 완성시켜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10대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가끔 힘들어 보이거나 이해 안 되는 모습을 보일 때, 아, 저게 어쩌면 채워지지 않은 사랑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겠다. 혹은 성장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아들러가 말한 공동체 감각을 가족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은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면서 같이 가는 팀이잖아요. 팀이요. 네. 요즘 뭐 힘든 일 없으세요? 같은 작은 관심 표현 하나가 의외로 되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서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표현할 때 그때 가정이 진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녀도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시작이겠네요. 네, 그게 출발점이죠.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서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마음. 내 덕분에 내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 또 부모님 덕분에 저도 사람다워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서로에게 닿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 있는 관계 아닐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완벽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거니까요.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진짜 선물이고 함께 걸어가는 성장의 동반자인 거죠. 오늘 저희가 이 글을 통해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과 부모님 사이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어떤 모습에서 아, 이분도 그냥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누군가의 아이였구나 하고 느꼈던 순간 혹시 있으셨나요?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는지요? 한 번쯤 떠올려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